안녕하세요. 우아한 언어 유희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읽기 유창성은 왜 더디게 발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난도가동 치료를 처음 할 때는 해독 기술을 증진하는 속도에 비해서 읽기 유창성 단계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속도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전 속도도 좀 느리고 아이들도 또 계속 반복적으로 글을 읽고 또 어머님들도 집에서 그렇게 지도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 역시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진전이 좀 빠르게 나타나야 또 언어재활사들 입장에서도 또 신이 나서 잘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진전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발달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읽기 유창성은 왜 좀 더딜 수밖에 없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사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치료사가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것들을 좀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읽기 유창성을 왜 가져야 하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면 능숙하게 읽어내는 기술, 즉 읽기를 유창하게 하는 것,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또 빠르게 읽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다는 건 무작정 빠르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속도로 읽어내는 것. 그래서 읽을 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것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읽어내는 것 자체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본인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에너지들을 읽어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다가 할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읽기 유창성이 발달이 되지 않으면 읽어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읽기 이해에 쓸 에너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 유창성을 증진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해독입니다. 해독 능력은 읽기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어 수준에서 해독 능력을 연습을 시키는데요. 단어 수준에서 해독 능력을 연습을 시킬 때 우리는 자수음소 일치 단어의 경우에는 의문인식이랑 또 파닉스 접근법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말소리와 글자를 연결해서 읽거나 쓰는 기술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음소 불일치 단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의문인식이라든지 파닉스 지도만으로는 좀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소리와 글자가 1:1 매칭이 안 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글자로 보는 것과 입으로 내는 소리의 소리값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운변동 규칙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서 본인이 발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발음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미와 연결해서 빠르게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일정 부분 시각적인 기억을 통해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형태를 기억해 줘야 본인이 내는 소리에 의존해서 글을 쓰지 않고 시각적인 기억을 통해서 단어의 형태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읽기 쓰기를 다 잘 하기 위해서는 자수음소 불일치 단어는 많이 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기억하고 또 이것들을 의미와 연결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또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독 기술을 다 증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읽기 유창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읽기 유창성 단계가 됐을 때 이 해독 기술이 완전히 잘 다져지지 않으면 주어진 글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해독 단계에서 이미 단어 수준으로는 적어도 어절 수준으로는 글들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창성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해독 단계가 가장 중요한 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독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변인이 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요. 어휘력입니다. 우리가
문어체에서 말하는 어휘력이라는 것은 구어체의 어휘력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차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더 커집니다. 아이들이 문어체에서 다루는, 접하는 그런 어휘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표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어휘를 얼만큼 많이 한눈에 보고 바로 읽어낼 수 있는가, 즉 일견 단어의 수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의력이에요. 일단 아이가 긴 글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기를 다 끝날 때까지 주의를 지속하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주의가 중간에 산만해지거나 충동성이 있어서 다른 걸 보게 된다거나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주의나 충동성의 문제가 시사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텍스트를 쭉 한 흐름으로 읽어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유창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로 아이들한테 유창성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처리 속도 능력이에요. 처리 속도 능력은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면서 양식에 맞게끔 바꿔서 빠르게 전환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처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과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테스트나 유창성 과제를 실시할 때도 아이들이 시간을 잰다거나 하면 오히려 정확성이 더 떨어지거나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또 느린 아이들은 유창성에서의 제한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 즉 언어 이해력이 좋아야 읽으면서 우리가 또 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읽기 이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 단계는요, 아랫부분에 있는 해동 능력이라든지 또 기저에 있는 어떤 언더라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어떤 작업 기억력 또는 처리 속도 능력, 이런 기본적인 인지 처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창성을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상위의 기술이 되는 언어 이해력이나 읽기 이해력들이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의 글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유창하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고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의 글이다 그러면 중간중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거나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이해력과 읽기 유창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유창하게 읽으면 읽기 이해력이 좋아지고요, 읽기 이해를 하면서 또 읽기 유창성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변인들을 우리가 골고루 잘 다뤄줘야만 아이가 읽기 유창성을 잘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읽기 유창성 지도라고 이야기하면 지도와 반복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도와 반복 읽기만으로는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도와 반복 읽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일견 단어 수를 늘려준다거나 또는 언어 이해력을 증진시켜주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아이들의 읽기 유창성이 증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기 유창성 단계를 지도하면서 아이가 읽기 유창성의 어떤 증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고 한다면 이런 다른 부분들,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같이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연습이죠. 반복 읽기도 사실 중요해요. 반복 읽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반복 읽기는 필요 없다, 나머지만 신경 써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읽기에 대한 훈련도 반복적으로 많이 시켜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해동 능력, 또 주의력, 처리 속도, 읽기 이해력, 일견 단어 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골고루 살피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읽기 유창성은 해독에 비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읽기 유창성을 증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고르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셔야 읽기 유창성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읽기 유창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 따랑따랑.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